감스방에 있다가 오니까 속 시원하네. 뽀뽀 중이님. 걔 아직도 저기 이거 아직도 써요 이거? 이거 아직도 써요? 감스트? 걔 이런 라인 얘기 몰라요 걔. 그냥 인지가 하지 말래요. 형이 내 지난번에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너 자석놀이 왜 하냐 그거. 왜 쓰냐 그거. 너 그냥 춤추라니까. 춤춰 그냥 막 이렇게 살도 빼가지고 잘생겼던데. 야 춤춰. 지금 돼서 감 이거 혹시 내가 아는 감스트 인지가 난 형 그 전술판 쓸 때마다 되게 감동을 받는다. 인지가 나 너 진짜 너 계속 전술판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찍이부터 하고 있었어. 인지가 어이 달스네요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실전 장면에서 수비수였던 완비사카의 잘못된 수비가 왜 잘못된 수비였는지 하고, 두 번째는 후반전에 쇼샤라 감독이 쪽지를 건네면서까지 변칙적인 전술을 썼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던 거와 함께 링가드 얘기를 살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로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맨유 역사에 있어서 좀 치욕적인 패배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싸웠던 본버스와 맨유가요, 역사상 최초의 첫 번째 맞대결을 했던 게 한 70여 년 전인 1949년입니다. 1949년. 그때 처음 만나서 그동안 16번 싸웠습니다. 이 본머스와 맨유가 아무래도 있는 리그가 달랐기 때문에 많이 만난 건 아닌데, 그렇게 16번 싸우는 동안 맨유가 오늘 전까지 진 경기는 2경기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1984년도에 졌고요. 두 번째 경기는 2015년에 졌습니다. 둘 다 퍼거슨 감독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있을 때가 아니고 2015년 가까웠을 때는 바날 감독 체제에서 졌었던 거고요. 근데 제가 치욕적인 패배라는 건 뭐냐면 한 골도 넣지 못했던 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84년 1월 FA컵에서 맨유가 본머스에게 0대2로 집니다. 이때가 맨유가 본머스라고 하는 팀을 1949년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싸우면서 골을 못 넣었던 유일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컵대회 아니죠. 리그 경기입니다. 일부 리그 예전에 포함을 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맨유가 본머스에게 무득점으로 진 건 처음이에요. 리그 무득점 패배 처음입니다. 70년의 역사 동안. 오늘 맨유가 만약에 본머스를 이겼다고 한다면 올 시즌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2연승을 할 수 있었는데 한 번도 연승을 못하네요. 그리고 원정에서는, 리그 원정에서는 최근 11경기 동안 무실점 경기 없습니다. 노 클린시트예요. 일단 정말 상처가 굉장히 맨유로서는 또 한 번 깊어졌다. 최근에 어쨌든 유로파리그 컵대회 포함을 해가지고 3연승 거두면서 약간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본머스에게 이렇게 역사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한풀 또 확 꺾여버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두 가지라고 하는데, 전반전에 실점을 했던 이 역사적인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본머스의 결승골, 완비사카의 장면이 왜 못됐는지, 왜 잘못된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여러분들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이게 수비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런 상황에서는 일단 사람 잡는 수비가 하나 있을 거고 지역을 잡는 수비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인성님도 이게 수비 실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마 저 공을 찾았어요. 저 인성님은 축구 선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축구 선수를 해보신 분들이 아실 겁니다. 물론 축구 팬들도 아실 거예요. 워낙 뭐 많이 보시니까.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특히나 수비수가, 자, 공격수가 우리 골대를 보고 향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등을 쥐고 있을 때도 그렇고 돌지만 못하게 하면 돼요. 그 바디 포지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디 포지션? 그러니까 바디 포지션이라는 게 뭐냐면, 공격수가 있을 때 바디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골대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바디 포지션이 이렇게 향해 있느냐, 예? 골대가 앞에 있는데 내 바디 포지션이 이렇게 향해 있어요. 그러면 슈팅이 돼요, 안 돼요? 내 바디 포지션이 골대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비가 돼요, 안 돼요? 저 슈팅을 때릴 수가 없어요. 때려요, 못 때려요? 예? 바디 포지션이 앞을 향하고 있을 때 당연히 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등을 바디 포지션이 우리 골대 쪽을 향하고 있고 때려야 되는 골대가 내 등에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못 때리잖아. 여기서 때릴 수 있는 슈팅이 뭐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무슨 뭐 고개 같은 바이시클을 한다든지 말도 안 돼. 근데 그렇게 붙어 있으면 또 그것도 안 돼요. 누가 올려주지 않는. 혼자서 어떻게 오버헤드킥을 해? 돌아서 터닝하면서 발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조슈아 킹이 하는 게 돌아서 발리를 했는데 왜 돌 수 있었어? 완비사카가 뺏으려고 이러고 있는 등지고 있는데 발을 뻗으니까 발 뻗네 하면서 이렇게 등을 돌려가지고 여기서 돌려서 발리를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비의 원칙 중에 하나,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수비수의 태클은 언제나 마지막 판단이어야 된다.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덤비면 안 돼요. 그 지역에선 써주시는데 수비수에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태클이란 언제나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다른 거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태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내가 태클을 걸었는데 태클이 성공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비수가 태클 걸었는데 페널티 박스에서 성공을 못해. 혹은 태클 들어갔는데 상대의 발을 쳐. 피케를 내주거나 혹은 성공하지 못해. 그러면 통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내가 다 해볼 수 있는 게 없어. 그랬을 때 태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완비사카가 태클을 잘하니까 이번에 욕심낸 거지. 물론 저게 여러분들 태클이 꼭 슬라이딩 하면서 하는 것만 태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태클이라고 하는 게 스탠딩 태클도 가능해요. 예, 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완비사카 뺏으려고 발을 뻗는 거야. 저게 스탠딩 태클 비슷하게 해버린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공격수는 땡큐지. 태클 들어와? 여러분들 우리가 수비수의 기본 원칙 중에 수비를 하는데 공격수가 오면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라고 그래요? 뒤로 가라고 그래요? 공격수가 막 와. 그럼 난 수비수야. 우리 골대가 뒤에 있어. 그러면 물러나면서 이렇게 수비를 해요. 잡아가려고 앞에서 해요. 뒤로 가죠, 뒤. 왜 뒤로 가요? 자, 내가 수비수인데 골대가 뒤에 있는데 뺏으려고 앞으로 가. 이거는 공격수에게 땡큐야. 뺏으려고 오면 툭 치고 도망가면 돼요. 예. 툭 치고 제껴내든지 아니면 동료 주고 2대1 쳐가지고 빠지면 된다고. 덤비는 수비수한테는 뒤가 열리니까 항상. 근데 뒤에서 계속 물러나면 공격수도 판단하기가 어렵잖아. 이걸 제낄 수는 없고 계속 뒤로 도망가니까 제낄 수는 없고. 응? 그러니까 각도, 시간도 템포도 죽인 다음에 자기가 선택지도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비수에게 물러나면서 수비를 해라. 그게 기본이에요. 수비할 때. 예, 수비할 때 기본적으로 작용과 반작용 너무 같다. 예, 물러나는 겁니다. 물러나고 근데 물론 앞바퀴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앞바퀴에 들어가야 될 때는 뭐예요? 내가 앞바퀴에 들어야 되겠다. 예? 아니 수비수가 항상 물러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앞바퀴에 들어가야지. 예. 내가 앞바퀴에 들어가야 되지. 이럴 때는 언제예요? 상대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상대가 전체적으로 볼을 불안하게 소유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앞으로 올라가면서 수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볼을 완전히 통제하고 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라인을 뒤로 물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쓸 수 있는 건 다 써보는 것 같긴 하는데 솔샤르 감독이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역부족? 그런 생각 좀 안 들어보세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거의 한 10여 분 정도 남았을 때 선수 교체하고 막 이러면서 링가드였나요? 링가드에게 종이 쪽지에다 전술 써가지고 선수들 이렇게 쭉 돌려보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파격적으로 선수 교체를 하잖아요. 그때. 예. 그 다음에 나이 어린 그린우드하고 그 다음에 왼쪽 백인 윌리엄스하고 투입하면서 완비사카하고 데니얼 제임스 빼면서 애슐리 형을 뭐 오른쪽으로 보내고 막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포메이션 어떻게 가져가요? 거의 사실 마지막에 맨유의 한 10여 분은 포메이션의 의미가 없었는데 굳이 보자면 센터백인 맥과이어하고 린데레프 놔두고 거의 한 2-0-8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다 올라가 버립니다. 예. 막 싸워요. 그냥 뭐 막 한 사람 해봅니다.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거 막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쇼샤르 감독이 해보려고 막 해본 것 같아요. 쪽지까지 돌리고 막, 예? 막 수비 쪽 빼고 돌리고 포메이션 바꿔보고 다 밀어보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네요. 이 정도면 그냥 좀 역부족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쇼샤르 감독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선수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좋습니다. 맞아요. 선수의 퀄리티도 진짜 많이 떨어져요. 선수 퀄리티도 떨어지는 데다가 어쨌든 그걸 통제하고 조율해야 되는 게 숄샤르 감독인데, 숄샤르 감독이 이 정도면 맨유라고 하는 그릇을 끌고 가기에는 좀 약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예. 퍼거슨 감독 때도 그런 게 좀 있었고 무리뉴 감독 때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막 그 안 될 때는 비대칭 써버릴 때 있었잖아요. 포백인데 아예 오른쪽 백은 뭐 예를 들면 내리고 왼쪽을 막 위로 올려가지고 이쪽 다 때려버리게 한다든지, 이런 센터백 한 명 남겨놓고 다 올라간다든지 막 이런 식의 해가지고 뒤집거나 만들었던 게,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근데 쇼샤르 감독은 그런 맛이 없어요. 예전에 카디프 시티 할 때 김보경 선수가 쇼샤르 감독 아래에서 있었고, 지난번에 저희 달순이 라이브 나와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쇼샤르 감독 자기가 아래에서 뛰었으니까 어떠냐 물어봤더니, 다른 거는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김보경 선수 말입니다. 다른 거는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숄샤르 감독이 자신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걸 선수한테 실행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약하다. 그러니까 뭐 많이 알건 모르건 간에 어쨌든 숄샤르 감독이 머릿속에 뭔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축구 철학과 전술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선수가 경기장 안에서 실행을 하게 해서 만드는 능력이 좀 약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때는 듣고 그런가 싶었는데 복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쇼샤르 감독이 뭔가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전술이건 포메이션이건 상황 대처건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를 탁탁탁탁 줬을 때 먹혀 들어간 게 있었나?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의 감독이 뭐 무전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다 자기 고민들이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정도만 차이가 있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자기가 좋아하는 철학, 자기가 뭐 선호하는 포메이션 다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입축구가 아니잖아요. 실축이는 실축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인생은 실전이잖아. 게리 네빌이 예전에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인생은 실전이라고. 그래서 이거 뭔가 구현해내는데 그게 좀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링가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링가드가 오늘 일단 그 장면, 마지막 장면에서 그 기회에서 이게 참 버릇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릇. 몸이 갖고 있는 관성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좋은 어떤 이 습관을 몸에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거기서 그런 좋은 패스가 올라와. 전진 패스를 넣었어. 앞에 선수가, 수비수가 없어. 앞에 골대가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트래핑이라고 하는 게 볼을 세워놓는 거는 스토핑이에요. 볼을 그냥 무작정 세우는 건 스토핑이라고 합니다. 볼을 자기가 제2동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걸 트래핑이라고 해요. 그러면 트래핑은 잡아놓는 것도 트래핑이고, 그래서 퍼터치를 잘 잡아놓는 트래핑이고, 내가 빠르게 돌기 위해서 흘려서 뒤로 돌아 뛰는 거 있죠. 그것도 트래핑이라고 그래요. 그걸 누가 제일 잘했죠? 박지성 같은 선수들이 잘했잖아요. 볼이 오면 안 잡고 그냥 결 따라 돌아버리는 거. 그 장면에서 볼이 와요. 앞에 수비수가 없어. 골대 보여. 흘리고 트래핑에서 가버려야지. 근데 거기서 접었어요. 예. 제가 봐선 그거는 진짜 지독한 버릇이에요. 지독한 버릇인 겁니다. 자기 몸에 있는 관성이에요. 접을 수는 있죠. 접을 수는 있어요. 접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접을 때는 뭐냐면, 수비수가 있어서 수비수를 제끼려고 할 때 접던지, 내가 각이 안 나와서 각을 만들기 위해서 접던지, 잘 쓰는 발로 만들기 위해서 접던지. 근데 거기서는 없으면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 때리면 되잖아. 그걸 왜 접어요 그거를? 접을 이유가 없던 장면에 접더라고요. 저는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요새 링가드의 패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선수가 패션을 하고 식당을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보도가 자꾸 나와서는 안 돼요. 특히 팀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거 뭐든지 다 해도 돼요. 근데 그런 보도가 자꾸 나와서는 안 돼. 지금 맨유라고 하는 데는 어쨌든 되게 큰 팀이잖아요. 큰 클럽인데 팀도 근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런 선수들이 막 집중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자꾸 이상한 게 흘러나오면 안 돼. 그런 것들을 집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감독이 와야 돼요. 여기는. 예. 그게 뭐 구설이건 뭐건 간에 그런 거 안 나오게 해서, 아니 사람이 살다 보고 선수가 지내다 보면 구설수가 다 오릅니다. 그런 걸 막아주고 통제하고 조절해주는 사람이 여긴 이런 정도의 팀들은 와야 돼요. 그렇게 놓고 보더라도 숄샤르는 좀 약해요. 약한 감이 있습니다. 예.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